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윤희 교수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대학 1학년 신입생들이 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요즘에 제가 커리어 전문가들한테 듣고 있거든요. 뭔가 취업을 위한 준비를 이제 1학년 때부터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 1학년 신입생들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고등학교 3학년까지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갓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그쵸? 또 뭘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놀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신나게 놀기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적었는데요. 첫 번째 유혹에, 다시 작은 첫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예요. 이건 뭐냐면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 클럽 같은 데서 무슨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반사회적이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어떤 그런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뭐 클럽에 가서 노시는 걸 저는 뭐 반대하진 않습니다. 예. 뭐 클럽에 가서 놀아보기도 하고 뭐 이래야지 또 그 대학생활 우리가 또 하면서 그런 경험들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이제 거기서 그 불법적인 거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염려들이 지금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신나게 노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입생 동기들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예, 끝까지 대학 4년을 함께 해야 되고, 뭐 남학생의 경우는 군대 갔다 오고, 뭐 다시 복학하고, 뭐 그러더라도 또 여학생의 경우도 휴학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쨌거나 동기들하고는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같이 입학한 학과의 동기들하고 같이 친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신나게 노는 어떤 그런 요건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들하고만 친한 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고요. 선배들과 좀 안면을 트세요. 인사를 나누시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도대체 선배들은 뭘 하고 지내길래 저렇게 바빠 보이나? 예. 도대체 뭘 하면서 저렇게 맨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 그렇게 전공 공부가 어려운 걸까? 아니면 전공 공부 말고 뭘 또 따로 또 하는 게 있나?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탐색하셔야 돼요. 예, 왜냐? 선배들의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나이에 그 학년에 해야 될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서 저렇게 바쁘게 지내는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탐색하시면서 선배들과 인사 나누시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셔야 합니다. 이건 다 노는 거니까요. 뭐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야무지게 놀자고 했어요. 네, 야무지게 놀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선배들하고도 더 친해지고 뭐 어려운 거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과 MT 일단 신입생 들어오시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코로나 사태 좀 잠잠해지면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학과대항 체육대회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축제가 있죠. 봄에 하는 학교도 있고 가을에 하는 학교도 있고 학과 축제도 굉장히 큰 행사니까 여러분들이 즐길 수가 있겠죠. 이거 외에도 다양한 학과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노십시오. 다른 데 가서 놀지 마시고. 예, 야무지게 노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학과에 가면 행사들을 하는 걸 참여를 하다 보면 노는 거예요, 이거. 놀다 보면, 선배들하고도 또 친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동기들하고도 더 돈독해지고, 선배들은 도대체 뭐 하고 노나? 물어보기도 좋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탐색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무지게 노셔야 됩니다. 학과 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동기들, 선배들과 같이 열심히 놀면서 배우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게 나중에 자소서 쓸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대내외 활동 같은 거를 많이 쓰라고 합니다. 대기업에서는. 그러면 동아리 활동했던 거 이런 거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동아리를 알아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가서 면접도 막 보고 이래야지 붙거든요. 면접도 가서 보시고 또 마음에 드는 동아리를 하나 좀 선택해 보시고 그다음에 일단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했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빨리 탈퇴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동아리 알아보면서 또 가입하고
그래서 동아리 하나 정도는 가입해서 활동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 취미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들. 그쵸? 무슨 뭐, 노래 부르는 그런 뭐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봉사하는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뭐 또 공부하는 동아리도 있을 거고, 동아리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좀 꾸준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동아리를 하나 알아보시고, 또 선택도 하시고, 그리고 일단 가입 한번 해보셨는데, 아, 이거 영 아니다 싶으시면 어때요? 바로 탈퇴하고, 또 다른 동아리 알아보고 가입하시면 돼요. 예, 뭐 한 번 들어가면 절대 탈퇴 못한다. 공산당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탈퇴하고 또 다른 데 가입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군데 정도는 여러분들이 적을 두시고 활동하는 동아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동아리 선배들도 생기면 또 동아리 선배한테도 또 물어볼 게 많죠. 그렇죠? 예, 탐색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네 번째, 봉사활동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봉사활동 하셔야 되는데, 2, 3, 4학년 때 하셔도 돼요. 근데 2, 3, 4학년 때는 더 바빠요. 예, 1학년은 노느냐고 바쁘지만 2, 3, 4학년은 공부해야 되고 공모전 나가야 되고 제가 또 2학년, 3학년, 4학년 때 해야 될 것들 다 찍어서 올릴 건데 나름 할 게 또 많아요. 1학년 때 하지 않았지만 2, 3, 4학년 때 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활동도 그때 할 수는 있지만 미리 할 수 있는 건 미리 해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봉사활동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 국내 봉사활동 같은 경우 참여하시고 예. 가급적 뭐 2박 3일 뭐 이렇게 참여하실 수도 있지만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참여하고 나면 참여했다라는 증빙 서류는 꼭 받으셔서 보관해 놓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거 스캔 받아서 제출해야 될 수도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몽땅 들고 들어와라.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이력서에 적어놨던 거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은 증빙 서류 다 참여해서 스캔해서 아니면 복사해서 가지고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떨 경우에는 이미 이력서에 적을 때 어때요? 스캔본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참여했던 증빙 서류는 끝끝내 졸업할 때까지 다 보관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해외 봉사활동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 잠잠해지면 내년부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올해는 힘들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해외 봉사활동도 좀 알아보시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봉사활동도 2, 3, 4학년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네, 3, 4학년 가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다른 거 할 게 너무 많아서요. 1학년, 2학년 때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1학년이 그나마 놀면서 보내는 세월이 어때요? 많은 편이에요. 2학년보다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해외 봉사활동도 할 수만 있다면 1학년 때 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자기 전공하고 관련성을 살펴봐야 돼요. 전공을 많이 배우지 않아요. 1학년 때는. 그쵸? 뭐 기초 정도만 조금 배웁니다. 근데 선배들하고 아까 친해지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탐색하라고 했잖아요. 선배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전공하면 주로 어느 쪽 분야로 취업을 합니까? 전기과라면 뭐 발전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뭐 자동차 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배터리 쪽으로 가나요? 태양광 쪽으로 가나요? 뭐 이런 거 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에 인기 있는 핫한 반도체 분야로도 갈 수 있나요? 전기 배워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물어봅니까? 물어보면 나도 졸업할 때쯤 되면 우리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쪽 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당연히. 1학년 때부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2, 3, 4학년에 어떤 교과목들, 어떤 세부적인 전공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지도 물어보셔야죠. 예. 그렇게 어려운 걸 배웁니까? 그럼 그거 못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쵸? 그렇게 물어보다 보면 이제 뭐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인사이트가 열리냐면 내 전공 분야가 과연 나에게 맞을까? 내가 2, 3, 4학년에 그런 과목들, 그런 내용들을 과연 내가 공부하면서 잘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고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고민이 1학년 때 이루어지고 나면 2학년 때 올라가면서 이제 복수 전공과 부전공에 대해서 탐색하면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3번의 질문이에요. 과연 내 전공 분야가 나에게 잘 맞을까? 그쵸? 그 다음에 또, 내 전공 분야가 향후 취업 분야에, 굉장히 내가 원하는 분야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분야로 내 전공 분야가, 취업을 할 수 없다면, 다른 전공을
어때요? 복수 전공하거나 부전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 인사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교과목들, 이런 것들을 선배들한테 물어보다 보면, 아, 내가 이걸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난 좀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에게 잘 맞을 분야를 한번 생각해봐서 취업도 좀 잘 되면서 그런 분야를 복수 전공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1학년 2학기 때쯤, 요즘이겠네요. 뭐 10월, 11월, 뭐 요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2학년을 넘어가면 이제 2학년에서는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제 복수 전공을 해야 될까? 부전공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내 전공만으로 충분하겠다. 나랑도 잘 맞을 것 같고 향후 취업 분야도 내가 원하는 분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통찰, 인사이트를 얻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1학년 때. 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2학년이 되면 차원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는 1, 2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와서 걱정되는 마음에 대학 신입생들, 1학년생들이 어떤 취업 준비를 하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영상을 지금 찍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대학 2학년생이 해야 될 취업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